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마약을 쉽게 구입을 하고 직접 제조까지 한다는데요. 마약을 취급하는 루트도 다양해져서 여성과 청소년 또 회사원까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마약 청정국지마저 위태롭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와 그 실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약 사범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역대 최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실태가? 지금 이제 2015년도에 저희가 마약류 사범이 11,916명으로 지금 이제 그 대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2014년도에 9,984명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19.4%가 증가했고, 즉 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네, 특히 여성과 청소년 마약 사범이 늘고 있는 점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 실태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15년도에 2,272명인데요. 2014년하고 비교를 해서 65%가 급증을 했고요. 네. 또 이제 남녀 마약 사범 중에서 여성이 점유하고 있는 이 비율이 19%로 1년 전보다 5%포인트가 증가를 했는데, 이 청소년 마약 사범도 1년 전보다 25%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마약이라든가, 아펜이라든가 모르핀 같은 이 마약 같은 경우가 2014년에 309건이었는데, 네. 2015년도에 612건으로 해가지고 거의 2배 정도 늘었거든요. 이건 상당히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여성들에게 살 빼는 약이다, 미용이 좋은 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클럽에서 환각 파티를 하면서 그것을 남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연령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범죄, 이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마약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미 그 형성이 돼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기화될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적발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 그만큼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과거에 비해서 마약을 구매하는데 이렇게 접근하기 쉬워지는 그 시스템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클릭 한 번으로 해서 주문을 하고 자기 손에 들어오는 시간이 뭐 2, 3일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마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뭐 점조직 같이 해서 만나서 또 체포당할 그런 어떤 위험성도 큰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클릭 한 번만 하면 자기 손에 금방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용이해졌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그 공급처인 그 밀수 국가라든가 또는 이제 그 밀수 수단도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북한산 마약까지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 조선족들, 그 중국인들, 그리고 이제 일부 탈북자들이 이제 같이 낀 그러한 어떤 조직들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광범위하게 직업도 교사라든가 또는 뭐 주부 회사원 가리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아시지만은 그 마약 김밥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중독성이 강하고 굉장히 맛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런 용어가 이제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런 마약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점점 느슨해지는 그런 그 반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해서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실제로 어땠는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국에서 도착한 국제 속보 상자인데요. 상자에 있던 볼트 속에는 필로폰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12,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밀반입된 마약은 인터넷을 통해 팔려나갑니다. 자기 운전석에다 그냥 던지면 바로 갑니다, 아이들은. 배달하면서도 진짜 안심하셔도 되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그 살 빼는 약들을 많이 구입해서 복용하고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해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 마약 밀수 판매상 이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의 집에서는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초 등이 발견됐습니다. 국제 특성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화장품, 그다음에 뭐 참기름병, 영양제통 이런 데다가 통과를 해서 들여와서. 이 씨는 인터넷에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SNS로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팔았는데요. 이 씨의 직업은 다름 아닌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수사하면서 이번 사건처럼 큰일이구나 이런 걸 느낀 게 처음이에요.
교사 이 씨에게서 마약을 사간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회사원이 가장 많았고 주부를 포함한 무직자와 대학생까지 참 다양했습니다. 중학교 교사가 마약을 판매한 것도 충격인데 마약을 구입한 사람들의 직업도 정말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마약 유통이라고 하면 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소재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마약을 하게 되면 폐가 망신한다.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국제 우편물 같은 경우는 전체 이 마약 압수량의 약 19.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오는 나라들도 이 수입을 하는 나라들도 캄보디아라든가 멕시코 같은 그런 나라까지 상당히 다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마약에 대해서 그 강한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멕시코라든가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도 한국이란 나라는 이전에는 그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중국에서 들어오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입선이 여러 나라를 그 주축으로 해가지고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혹시 인터넷이라든지 SNS 상에서 마약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그 실태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그 발표가 된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드리면 서울 지역에서는 이 SNS를 통해서 허브를 팔다가 약 한 100여 명 정도가 검거된 것이 있고요. 또 경기 지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프라졸람을 판매를 하다가 40명 정도 검거됐고, 또 창원에서는 이제 블럭을 이용을 해서 대마를 판매를 하다가 30명이 검거됐는데, 이 경우에는 특히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부천 같은 경우는 화학이 전공이 교수가 소위 물뽕이라고 하는 그 GHB라고 하는 이 마약을 판매를 하다가 80명 정도가 적발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통상 국제사회에서는 뭐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이면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면 이 청정국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마약류 사범 증가를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경기 불황 곡선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들이 10,000명이 넘은 것이 1999년도에 IMF 직후에 넘었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이제 대대적으로 소탕 작전을 해서 한 7,0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네.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그 2009년에 11,875명까지 늘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즉 2015년 지금 현재 좀 경기가 좀 이렇게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네. 이런 추세로 본다면 아마 금년이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는 그런 그 최초의 그 해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가파른 마약 사범 증가를 위해서도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뭐 경찰이라든지 검찰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한 그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철저하게 감시 시스템이 가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 특송화물이라든가 인터넷, SNS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24시간 이러한 그 마약 관련되는 용어를 감시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야 될 것이고, 네. 지금 이제 검찰에서도 그것을 이제 금년 말까지는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서울이고 뭐고 전국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해서 좀 더 확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이러한 마약류에 대해서 어떤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건 뭐 장난으로 했다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약청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러한 어떤 광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어떤 법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해외 직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 해외 직구를 개봉해서 검사하는 그 비율이 지금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좀 더 올리는 그런 방법.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그 감시 처벌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러한 어떤 그 마약과 관련돼 가지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재활할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치료하는 그 의료기관을 지정을 하고 또 이제 그 치료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돼야 될 텐데요. 가장 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그리고 국민들이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어떤 확산 분위기를 좀 더 억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약사범 검거,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범을 방지하고 또 재활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도 시급하게 마련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윤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